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반에 자신을 잘 포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진짜 본 모습은 어느 정도 사이가 가까워지고 나서야 드러나죠.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중 일부는 저급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거리두는 법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 인간관계로 인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진짜로 알고 싶다면 긴 대화도 화려한 명함도 필요 없습니다. 밥 한 끼면 충분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참된 본성을 알고 싶거든 그가 밥 먹는 모습을 보라. 이것은 단순한 식사 예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밥 먹는 모습 하나로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과 진심이 깃든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사람의 본성과 품격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말로 판단하려 하지만 진짜는 언제나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식사 자리에서 꾸밈은 사라지고 습관이 본성을 말해줍니다. 교양인처럼 웃던 사람도 밥상 앞에서는 자신의 민낯을 숨기지 못합니다. 심리학자 롤로 메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진심은 편안함 속이 아니라 욕구가 흔들릴 때 드러난다. 식사 자리는 바로 그 욕구의 무대입니다. 배가 고프면 인내가 시험되고 좋은 음식이 나오면 욕심이 드러나며 누군가 기다려야 하는 순간엔 예의가 시험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이 나오기 전 그 사람의 표정은 어떤가요? 조용히 기다리는가 아니면 불평을 흘리는가? 젓가락을 들기 전 주변을 살피는가 아니면 자기만 챙기는가? 이 짧은 순간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 태도가 보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밥머리의 기다림이 곧 인생의 인내라 표현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한 대기업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채용할 때 면접보다 식사를 먼저 한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드러나는 습관이 바로 그 사람의 평소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나누는 태도, 직원에게 건네는 말, 계산할 때의 행동.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교양, 배려심, 성실함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밥상 앞에서 무례한 사람은 돈 앞에서도 무례하다. 말보다 숟가락이, 웃음보다 젓가락이 그 사람의 품격을 더 정확히 증명합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말과 태도에 속기 쉽습니다. 점잖은 말투, 상냥한 미소, 고개를 끄덕이는 예의.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아무리 교양을 꾸며도 밥상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 함께 식사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좋은 반찬만 골라 먹는 사람, 앞에 앉은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젓가락을 드는 사람, 식사 중 휴대폰을 보며 대화에 무심한 사람. 이들은 결국 삶에서도 자기 중심적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자리에는 성실하지만 관심이 사라지면 책임도 함께 사라집니다. 반대로 반찬을 먼저 권하고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을 양보하는 사람은 작은 행동 속에서 겸손과 배려의 습관을 보여줍니다. 정약용은 이를 덕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격은 위대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드러난다. 그 평범함의 대표가 바로 식사입니다. 밥을 어떻게 먹는가, 얼마나 천천히 음미하는가, 주변 사람의 식사 속도를 얼마나 신경 쓰는가,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인생 리듬과 사고방식을 비춥니다. 식사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사람은 대개 인내심이 부족하고 실수를 반복합니다. 반면 차분하게 먹는 사람은 이를 대할 때도 절제와 균형을 유지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행동 리듬의 일관성이라 부릅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그릇을 정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흘린 밥알을 그대로 두고 일어서는 사람은 작은 일에는 무심하고 큰 일에서도 마무리가 약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작은 예의가 큰 인품을 이룬다. 그의 말처럼 밥상머리의 태도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삶의 품격입니다.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고 음식을 남기지 않으며 함께한 사람에게 잘 먹었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전하는 순간 그 안에는 배려, 감사, 절제,
인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결국 이렇게 귀결됩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가 밥상에서 보아야 할 것은 남의 무례함이 아니라 나의 습관 속에 숨어 있는 무심함입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급하지 않은가? 음식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가? 함께한 사람을 배려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밥상은 거울입니다. 그 앞에서 꾸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젓가락 하나, 시선 하나, 작은 손짓 하나가 그 사람의 본성, 품격, 그리고 인생 태도를 증명합니다. 사람을 알아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로 묻지 마십시오. 밥부터 함께 드십시오. 그 한 끼가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줄 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말이 아니라 젓가락 끝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리 점잖게 말하고 교양 있는 척해도 밥상 위에서의 무심한 손동작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젓가락은 손의 끝이 아니라 마음의 끝이다. 그 말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깊은 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았을 때 젓가락을 들자마자 좋은 반찬만 고르고 먼 곳의 음식까지 굳이 팔을 뻗어짚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식사 자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차지해야 하는 경쟁의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반대로 가까운 반찬부터 순서대로 짚고 다른 사람의 접시가 비었는지 살펴보며 자연스럽게 덜어주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품격이 느껴집니다. 그의 손끝에는 배려가 있고 그 배려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무의식적 배려 행동이라 부릅니다. 의도적으로 친절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밴 질서와 마음의 여유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도 조급하지 않고 함께 있는 사람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밥상머리에서의 태도는 단순한 식사 예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인내심, 그리고 자기 통제력을 모두 보여줍니다. 젓가락을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는 마음,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려는 마음, 그 작은 욕심은 인생의 다른 장면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기회가 생기면 남보다 앞서 가려 하고 이익이 생기면 공평함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밥상에서의 탐심이 곧 세상에서의 탐욕이다. 식사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인생 전체의 축소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회사의 팀장이 신입사원들과 점심을 먹는데 자신이 먼저 젓가락을 들어 반찬을 모두 퍼담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돼. 그 순간 신입사원들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보다 자신밖에 모르는 젓가락질이 그의 인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어느 연로한 상사는 늘 말없이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이건 좀 드셔보게.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는 자신이 많이 먹지 않아도 함께 있는 사람이 즐거우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교양이고 품격이며 인격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교양이란 조용한 움직임 속에서 빛난다. 진짜 품격은 크고 화려한 행동이 아니라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의 세심함에서 드러납니다. 젓가락질 하나, 시선의 방향 하나, 그 안에 그 사람의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식사 중의 시선도 중요합니다. 음식만 바라보는 사람은 대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의 시선은 늘 내 앞의 것에 머무릅니다. 반대로 상대를 바라보며 대화하고 식사 속도를 맞추는 사람은 이미 타인을 존중하는 감각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을 중심에 둡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식사 도중 상대가 이야기할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접시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듣는 듯하지만 마음은 이미 자기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는 타인을 하나의 배경으로만 여깁니다.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늘 공허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식사 속도와 시선을 맞추는 사람일수록 공감 능력과 신뢰도가 높습니다. 상대가 젓가락을 놓을 때 함께 멈추는 그 짧은 순간, 그 속에 배려와 동조의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밥상 위의 리듬감은 관계의 조화감으로 이어집니다. 또 한 가지, 대화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의 타이밍입니다. 입안에 음식을 넣은 채 말을 하는 사람, 상대가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례한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음식을 다 삼킨 후 조용히 말하는 사람은 절제와 존중의 미덕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의 존재를 소중히 여깁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입을 닫는 훈련은 생각을 여는 훈련이다. 말보다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격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모임에서 모두가 떠들 때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웃으며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사람에게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는 자신의 말보다 남의 말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한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이는 결국 스스로를 드러낼 뿐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남의 말을 끊지 않는 사람, 그는 신뢰를 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대화의 흐름을 빼앗는 사람은 관계의 흐름도 끊어버립니다. 식사 자리의 행동은 인생의 태도와 같습니다. 젓가락을 어떻게 드는가, 눈을 어디에 두는가, 상대의 말을 어디까지 들을 줄 아는가, 그 모든 작은 행동이 그 사람의 교양과 인격을 말해줍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한 그릇의 밥에도 마음을 담지 못하는 자는 만사를 거칠게 다룰 것이다. 식사 한 끼를 대하는 태도는 곧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결국 사람의 품격은 식사 예절이 아니라 마음의 예절입니다. 말로 자신을 포장할 수는 있어도 젓가락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손끝, 시선, 그리고 식탁 위의 침묵이 그의 인격을 대신 말해줍니다.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밥상 위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가면을 쓴 사람인지 구별하기에 한 끼면 충분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함께 먹을 때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누구나 점잖을 수 있고 예의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밥을 먹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본심을 드러냅니다. 밥상을 사이에 두고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신만 챙기는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모두 똑같이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그 안의 마음은 젓가락의 방향에서 이미 갈라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밥상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다. 어떤 이는 자기 앞에 음식만 챙깁니다. 다른 사람의 접시가 비었는지 숟가락이 어디에 놓였는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식사는 나눔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먹고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본능이고 습관입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목보다 타인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가까운 반찬을 덜어주거나 늦게 온 사람에게 이건 아직 남았어요라며 살며시 접시를 밀어주는 그 작은 행동 속에 인격이 있습니다. 그는 남이 먹어야 내 식사도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식당에서 4명이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나머지 3사람은 반찬을 거의 다 비웠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남겨둬요. 저분도 같이 먹어야 하잖아요.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가르고 진짜 배려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배려는 도덕의 시작이며 인간다움의 근본이다. 식사 자리에서 보이는 사소한 배려는 결국 그 사람의 도덕 감각과 공정함을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음식을 나누는 방식에서도 성품이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큰 고기를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접시로 옮깁니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이건 어른 먼저 드셔야죠. 이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공정함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순간은 계산할 때입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지갑을 꺼내는 그 짧은 순간 그 사람의 됨됨이가 가장 명확히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작은 돈에서 보이는 신의가 큰일의 신뢰를 만든다. 지갑을 먼저 꺼내려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읽을 줄 압니다. 자신이 낼 여유가 없어도 그 마음이 귀합니다. 하지만 남이 먼저 내길 기다리며 괜히 시간을 끄는 사람, 그는 관계에서도 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모임에서 식사를 마친 뒤 누군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그러자 옆자리에 있던 사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꼭 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다음번에 계산을 했습니다. 그 작은 신의가 모여 신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번 오늘은 내가 낼게요라는 말을 듣고도 당연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주변의 신뢰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비를 낸 사람은 금액보다 마음을 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 지갑을 꺼내는 태도, 식사 후 감사의 한마디,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교양을 말해줍니다. 식사 후의 행동에서도 품격은 드러납니다. 자신이 쓴 그릇을 정리하고 식탁을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은 책임감과 배려심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뒷마무리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는 늘 자신의 역할만 끝나면 관계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나자 한 젊은 직원이 조용히 물티슈를 꺼내 식탁 위를 닦았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마음이 참 단정하군. 그 한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작은 예의에서 큰 인품이 드러난다. 그 말은 밥상머리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릇 하나, 물컵 하나, 젓가락 하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증명합니다. 술자리에서도 본성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점잖던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목소리가 커지고 타인을 무시하며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은 그 사람의 본심을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술은 군자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요. 소인의 욕심을 드러내는 불빛이다. 적당히 마시며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은 절제의 힘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술잔을 휘두르고 강요하는 사람은 자기 통제력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는 결국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다음 날엔 기억하지 못한 척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화났을 때와 취했을 때의 언행이 그 사람의 품격을 가른다. 감정이 흔들릴 때조차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 그가 진짜 교양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위대한 순간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밥상머리에서 드러납니다. 그가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기다리며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한 끼 속에 평생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함께 먹는 자리는 인간의 가장 솔직한 거울입니다. 당신이 사람을 알고 싶다면 먼저 밥부터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속도로 먹는지, 누구를 먼저 챙기는지, 어떤 태도로 자리를 마무리하는지, 그 모든 것이 말보다 정확하게 진심을 말해줍니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편할 때가 아니라 불편할 때 드러납니다. 좋은 음식, 좋은 자리, 좋은 사람 곁에 있을 때는 누구나 점잖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을 때, 자리가 좁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불편함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다. 식사 자리는 결국 인내의 시험장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은 의외로 이런 때입니다. 한 회식 자리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자 어떤 사람은 얼굴을 찌푸리며 이 집은 왜 이렇게 느려? 하고 투덜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기다리면 더 맛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한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는 상황을 탓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을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차이를 수용의 힘이라 부릅니다.
현실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 수용의 순간에 인간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자만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 밥이 늦게 나오고 반찬이 식어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식탁 앞의 인내심은 결국 삶 전체의 인내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날의 한 끼 식사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직장 선배와 함께 식사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밥에 머리카락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주변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새로 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치워주세요. 그는 불쾌한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탓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의 그릇이 보였습니다. 정약용은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 성내지 않는 자는 큰 일을 맡길 수 있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어른이고 진짜 인격자입니다. 반대로 불편한 자리에서 얼굴이 일그러지는 사람, 작은 불편함에도 짜증을 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는 세상과 싸우며 늘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 불편한 상황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식당에서 직원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자신보다 약한 이를 대할 때 거친 태도를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인품은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식당 종업원에게 물 좀 빨리 가져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 옆에 앉은 다른 사람은 물을 건네받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 짧은 대화가 두 사람의 인생을 갈랐습니다.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자비였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예의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위선이다. 이 말은 거칠애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편할 때조차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진짜 예의라는 뜻입니다. 남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자기 마음의 거울입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식사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평소에도 공감 능력이 높다고 합니다. 즉, 식탁에서의 감정 통제력은 관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불편한 상황에서 화를 내는 사람은 삶의 문제에서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반면 작은 일에도 웃으며 넘길 줄 아는 사람은 세상과 자신을 함께 이기는 사람입니다. 불편한 상황에서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맛이 없을 때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밥이 입에 맞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라. 불평하지 않고 이 집은 정성이 느껴지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는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반대로 이게 뭐야, 돈이 아깝네. 라며 투덜대는 사람은 세상을 늘 불만으로만 봅니다. 맛의 차이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은 삶의 작은 불완전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또 한 번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 명이 함께 도시락을 먹는데 누군가의 도시락에는 반찬이 부실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자신의 반찬을 반으로 나누어 담아주었습니다. 그 한 숟가락의 나눔이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불편함은 나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드러나는 마음이 진짜 사람의 본성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난다. 불편한 자리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불쾌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 그는 세상에 흔하지 않은 품격의 소유자입니다. 결국 사람의 인격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불편할 때, 부족할 때, 그리고 누군가가 나보다 약할 때 드러납니다. 밥상머리에서의 작은 인내와 배려는 그 사람의 일생을 설명해 줍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태도, 그것이 곧 인격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을 남기지 말라.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다. 남김없이 먹는다는 것은 음식의 소중함을 아는 마음이자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불편함도 미소로 견딥니다. 식탁 위의 작은 순간이 결국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합니다. 불편함 앞에서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 그가 진짜 어른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알고 싶다면 편할 때가 아니라 불편할 때 그를 지켜보십시오. 그 순간에야 비로소 진짜 인간이 보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밥 먹는 모습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밥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면목은 밥 먹는 자리에서 드러난다. 그 말은 단순한 예절의 교훈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본성과 정신의 질서를 꿰뚫은 통찰이었습니다. 밥상은 거울입니다. 그 사람의 교양, 인내, 감사, 그리고 인간관계의 방식까지 모두 비추어 줍니다. 누구나 밥은 먹지만 어떤 이는 허겁지겁 삼키고 어떤 이는 조용히 음미하며 감사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결국 인생의 크기를 만듭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식탁을 다스릴 줄 모르는 자는 그 어떤 일도 다스릴 수 없다. 음식은 단순한 양식이 아닙니다. 자기 절제와 타인 배려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한 식사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노신사가 함께한 젊은이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일하는 법보다 먹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겸손이 있었고 그의 말에는 한평생의 인생 철학이 녹아 있었습니다. 밥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마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음식을 남김없이 먹는 사람은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반대로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사람은 관계도 쉽게 버립니다. 식탁 위의 태도는 인생 전체의 습관과 닮아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상머리의 예의는 곧 세상을 대하는 예의다. 밥을 먼저 먹으려 하지 않고 어른이 숟가락을 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는 질서와 배려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작은 기다림이 큰 품격을 만듭니다. 어느 날 한 모임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음식을 대충 먹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때 한 어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은 자리는 깨끗이 하고 떠나야 한다. 그게 사람이 남기는 향기다. 그 말에 모두가 다시 자리에 앉아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그 장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떠날 때 드러납니다. 식사 중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안에 음식을 넣고 말을 하지 않는 것, 타인의 말을 끊지 않는 것, 이 단순한 행동 속에 존중과 절제의 미학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입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말을 삼키는 힘이 있는 사람은 감정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식탁 앞에서 가장 솔직해진다. 그 말처럼 아무리 점잖은 척해도 밥상 앞에서는 모든 가면이 벗겨집니다. 그의 손놀림, 표정, 속도, 그리고 한마디 말. 그 모든 것이 진심을 말해줍니다. 식탁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사회 속 인간관계의 축소판입니다. 남의 몫을 빼앗지 않고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함께 먹는 이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 그는 세상과도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혼자만 챙기고 남의 것을 먼저 차지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식사 중 남은 반찬을 싸서 가져가려 하자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감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마음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에도 항상 밥을 깨끗이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밥 한 숟가락에 하늘의 은혜가 담겨 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단순한 청렴이 아니라 삶에 대한 경건함이었습니다. 그는 밥 한 그릇에도 마음을 다했고 그 태도 속에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결국 사람의 품격은 큰일에서가 아니라 밥상에서 드러납니다. 남이 보는 앞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밥을 어떻게 먹는가,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소박한 밥상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고 남과 함께 먹는 밥 한 끼에도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 그가 진짜 어른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사람의 진면목은 밥 먹는 자리에서 갈린다. 오늘 우리는 밥상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욕심을 삼키고 감사로 채우는가? 불평을 내뱉고 예의를 잃는가? 그 한 끼의 태도가 당신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식탁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삶의 거울이며 인간의 본성을 비추는 무대입니다. 밥 먹는 태도를 바꾸면 인생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밥 한 끼를 정성으로 대하는 사람, 그가 결국 복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말보다 밥부터 함께 하십시오. 식탁 위에서의 태도가 그 사람의 본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 또한 그 자리에서 평가받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은 어떤 사람의 밥상머리를 떠올리셨습니까? 그의 행동 속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은 당신 스스로는 어떤 모습으로 밥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깨달음이 되고 또 다른 이의 마음을 밝힐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맑은 빛이 스며드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드시고 고요히 웃으십시오. 밥 한 그릇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